솔직히 나는 한 번쯤 단타 유혹에 흔들려 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주가의 상승과 사건 사이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인과관계? 뭐 대표적으로 뭐 저는 최근에 진짜 이 회사 정말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사실 안녕하세요. 한가토펀드 두돌잔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년 VIP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매니저 대담 진행을 맡은 어이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반갑기도 하고 감회가 남다른데요. 작년 첫돌잔치 때 성과에 만족하고 아낌없이 신뢰를 보내주신 우리 펀드 가족분들과 성대한 파티를 저희가 좀 열었었죠. 오늘 이 자리 역시 VIP 이 어벤져스 네 분의 펀드 매니저와 함께 지난 성과를 복귀하고 또 자축하고 향후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사실 1년 동안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이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귀할 것 같습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그죠? 이제 부두목님들과 또 친해지는 시간이 오늘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눈도 안 마주쳐 주시는데. 그래서 네 분의 소개를 간략하게 또 먼저 시작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VIP 소통의 아이콘, 우리 최준철 대표님부터 간략하게 인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VIP 자산운용에서 대표와 펀드 매니저를 겸해서 맡고 있고 국회 준철쌤으로 활약하고 있는 최준철입니다. 요즘엔 국회 유튜버로 또 활약하고 계시죠? 예, 브이로그도 찍고 네. 예, 소비자의 그 수요에 부응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걸그룹에서 이 육각형 멤버, 올라운더 같은. 제가 비교적 이 중에서는 그래도 예능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민국 대표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에서 대표와 매니저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는 행동주의와 그리고 회사를 계속 바꿔가려고 하는 좀 그 캐릭터를 맡고 있는 김민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비주얼 센터 담당이시죠? 박성재 매니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VIP 자산운용에서 지금 올해로 이제 16년 차가 된 밸류팀 팀장 박성재입니다. 우리 16년 차가 되신 박성재 매니저님 인사 나눠봤고요. 다음은 우리 밸런스의 왕자 조창현 매니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VIP 자산운용 그로스팀 팀장을 맡고 있는 조창현 매니저입니다. 네. 네 분과 이렇게 먼저 인사를 나눠봤고요. 제가 첫 돌잔치 이야기하면서 이제 벌써 두 돌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식구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 자축할 만한 성과들이 너무 많아서 왠지 모르게 네 분의 표정이 더 밝은 것 같아요. 제 기분 탓인가요? 펀드 가족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지금 한 2만 명? 예, 그러니까 공모펀드가 정말 대중적인 상품이라는 거를 굉장히 실감하고 있고요. 이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저희 4명 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바빠지고 업무도 많고 그리고 뭐 인정을 받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두목님들은 표정이 밝으신데 우리 부두목님들께서는 아직 좀 어색해 하셔서 분위기를 좀 풀 겸 아이스 브레이킹 저희 퀴즈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제가 준비된 OX 팻말을 먼저 드릴 거고요. 드리는 질문에 OX로 아주 이분법적이지만 간단 명료하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질문이 좀 공유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전혀 못 잡으셨어요? 들었습니다. 전혀 못 들으셨어요? 와, 재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가정이 있으시고 이제 아내분들 있으시잖아요. 나는 여전히 투자보다 남편 역할이 더 어렵다. 하나, 둘, 셋. 2대2로 나눴는데요. 두 분은 투자가 더 어렵다. 맞아요. 굳이 따져보면. 말이 좀 다르긴 한데 남편 역할이 더 어렵지는 않다 정도. 이게 저기 조심 나라 퀴즈쇼 같은 느낌. 제 멋대로 이분법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O를 먼저 들어주셨는데 최준철 대표님 남편 역할 어려우세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그 역할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어울려서 지내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저는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든지 숨겨진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제가 아직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통의 아이콘이셔서 너무 쉽게 하실 줄 알았어요. 투자는 뭐 투입한 양만큼 어떻게 보면 좀 비례해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인 반면에 사람을 상대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노력에 비례해서 이렇게 잘 읽혀지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제가 좀 내향형인 면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MBTI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ISTJ입니다. ISTJ. 저도 ISTJ입니다. ISTJ세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박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투자가 더 쉽고 아내 마음 분석하는 게 더 어려우신가요? 둘 다 뭐 어렵긴 한데요.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워낙 이제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와이프가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보다 더 겸손했던 두 분이고 비교적 남편 역할 괜찮다 답을 주셨던 우리 김 대표님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와이프하고 관계도 이제 20년 가까이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와이프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뭔가 다른 걸 맞춰봤던 것도 재밌어서 뭐가 더 어렵다보다는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투자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왔어서 뭐 투자보다 남편이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다 파워이신 거예요? 아니 저도 ISTJ. ISTJ시고 저만 ESTJ 같습니다. STJ가 투자에 제격인 MBTI라고 들었는데 정말 맞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사실상 굉장히 다 겸손하게 답변을 주셔서 일단은 완벽한 사기캐인 걸로 투자도 잘하고 남편 역할도 잘하시는 걸로 결론을 지어보고요. 아, 이건 어떨까요? 회사 안에서 투자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회사 밖에서 투자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피곤하다. 하나, 둘, 셋. 오! 와, 아, 네 분 너무 투자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너무 재밌으세요? 계속 사실 뭐 퇴근해서도 보고 계속 정보를 계속 접하는데 사실 그 오히려 이제 정보나 이런 거 계속 접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뭐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소통을 안 했을 때가 오히려 좀 더 계속 좀 불안해진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난 정보를 접해야 하고 투자 이야기를 들어야 마음이 좀 평온하다. 세상에 정말 이너피스를 일로 하시네요. 놀랍습니다. 혹시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세 분 다?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뭐 추천 종목 물어보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저는 또 주로 소비재 투자를 즐기기 때문에 제가 발견한 소비재 얘기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제품은 알려졌지만 사실 회사가 좋은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 상황에서 설명을 왜 이게 제품이 좋고 회사도 좋아질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얘기들을 또 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호작용이 저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투자 얘기들 중에서 재밌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 거야 추천 종목 뭐야 이런 거는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즐거운 부분이 있으시군요. 두 분도 공감하세요?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석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해도 24시간 밤새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좀 극단적입니다. 학생 때 하던 취미가 직업이 되어 20년 넘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전 가끔씩 요즘도 종목 그 발굴하다가 10시 정도의 발동이 걸리면 가끔씩 날 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뉴스 검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검색하고 재무제표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자체를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덕업일치 하시는 네 분을 보고 계십니다. 자, 한번 검색 포털 사이트 이제 들어가 보실 거잖아요.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PER 혹은 주가다. 하나, 둘, 셋. 박성재 매니저께서는 맞다. 어떤 걸 가장 많이 검색하신 거예요? 기업 이름이나 뭐 상품들, 제품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검색하는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기업이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거의 매일 검색하고 있는 건 리투어라고요. 지금 휴메딕스라는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데 차세대 스킨 부스터가 나왔는데 리쥬란 같은 건가요? 네네 리쥬란하고 비슷한 약간 이제 차세대 스킨 부스터로 최근에 나온 신제품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제품? 휴메딕스랑 이제 LNC 바이오가 같이 협업해서 여러분 나중에 공개되겠지만 우리 박성재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에 LNC 바이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제가 봤거든요. 혹시 실제로 맞아보셨어요? 네, 맞아보진 않았는데 뭐
워낙 후기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자세히. 나머지 세 분 다 X 주셨는데 하나씩 들어볼까요? 뭘 제일 많이 검색하셨어요, 최 대표님? 저는 VIP 자산운용, 한국형 가치 투자를 제일 검색을 많이,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반응이나 뭐 뉴스, 그리고 한국형 가치 투자를 치면은 두 가지의 반응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펀드에 대한 반응도 얻을 수 있고 책에 대한 반응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뭐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둘러싼 그런 평가들, 평판 이런 것들에 조금 예민하게 제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저도 VIP 자산운용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정말 영혼의 단짝이신 것 같아요. 두 분 뒤에 이제 찰리 먼거, 워렌 버핏 두 분처럼 꼭 두 분의 그런 영혼의 단짝이신 두 분이 VIP 자산운용을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지 좀 알게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정말 솔직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한 번쯤 단타 유혹에 흔들려 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일단은 네 분 다 지금 오 맞아요? 지금 세모 정도? 그러면은 우리 고민하셨던 박성재 매니저님부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단타라고 한다기보다는 숙성하는 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대략적인 뭐 아이디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좋아서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했던 것도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주가가 뭔가 제가 아이디어는 되게 좋게 보는데 주가가 계속 가고 있으면은 뭐 좀 더 참고 기다릴 필요도 있었겠지만은 뭐 그 주가를 보면서 좀 더 마음이 좀 흔들려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게 누구였어요? 특정 기업이 지금 생각나는 건 아닌데, 보통 저도 좋아 보이는 시점에 이렇게 시장도 같이 또 좋아 보이는 시점들이 좀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가끔씩 저도 모르게 좀 조급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급함을 단타 유혹에 흔들렸다 이렇게. 이제 리서치를 숙성하는 기간이 좀 짧은 상태에서 뭐 비중을 좀 들어갔던 적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대표님도 같은.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 저는 처음에는 다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두고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 번 사면은 사실은 몇백억씩 사야 되는데, 이거를 단타로 그거를 샀다가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단은 상상이 잘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주가의 상승과 사건 사이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인과관계, 뭐 대표적으로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어느 지역에 뭘 갖고 있고 약간 이런 걸로 해서 올라가면은 분명히 저게 이제 사람들이 아닌 거 알면 다시 떨어질 텐데, 근데 길게 보면은 또 제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럴 때 포지션 좀 줄이고 갈까? 이참에 넘겨줬다가 나중에 다시 살까? 이런 식의 걸 단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유혹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수익을 내고 다시 볼까?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단타라고 하는 게 좀 질문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가치 투자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뭐 무조건 장기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뭐 가격을 양보하지 않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베이스로 깔고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저는 이제 기대했던 수익률이 이르게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시간의 개입비용이 있기 때문에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건데, 너무 단기 투자만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려고 이제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 많이 하는 뭐 실적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그래도 고려할 수 있는 이제 매매 전략의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약간 펀더멘털 외적인 뭐 테마성, 정치 테마성으로 좀 뛰어오르는데 뭐 이런 거에 좀 이제 흔들린다던가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펀드 내지는 일임계좌 연간 회전율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50% 전후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간 주식을 한번 샀다 팔았다도 안 하는 정도, 그 정도 부분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한 회사 CEO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주식을 뭐 배당을 사든 자산을 사든 올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운영 규모가 뭐 다들 매니저도 다 크기 때문에 사는 때만 해도 한 3개월에 6개월, 뭐 많게는 한 거의 2년 가까이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팔 때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단타를 하고 싶더라도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그걸 할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단타를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히려 좀 더 그 유혹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지 않나.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지만 100%를 10년 동안 내는 것보다는 1년 만에 내면 더 좋은 거죠. 그걸 싫어할 사람 없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이렇게 확률을 높여가는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세모를 주신 우리 김 대표님의 답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 이 기업이 내 포트폴리오에 있다. 하나, 둘, 셋.
두 분은 X, 박성재 매니저님과 김민국 대표님은 O 주셨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한국 회사들을 좋아하는 편이고 또 이제 상장된 회사 중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편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제 포트폴리오 안에 다 있고 가득가득 담아놨습니다. 와, 애정 가득 일치하는 마음을 주셨고 박성재 매니저님도요. 그 아까 리투오 얘기하신 게 혹시 힌트가 될까요? 저도 어쨌든 지금 제가 스터디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를 아무래도 가장 애정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편출이 되거나 하면은 뭐 다른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기업들은 이제 포트에 다 담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창현 팀장님은 아니세요? 그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일단 X로 했는데 곤란하셨군요. 사실 이전에도 조 팀장님은 에스파 제일 좋아하지만 이 엔터주 안에서도 그때그때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인 종목을 담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굉장히 내 최애와 이 기업을 보는 관점을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밸런스를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밸런스 있게 쭉 골고 담는 그런 중용의 미덕을 갖고 있죠. 저는 뭐 최애도 저도 좀 다양하고 거기서 우열을 가린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딱 늘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늘 딜레마가 정말 좋은 회사가 비상장일수록 더 갖고 싶은 마음? 아, 저게 상장돼 있었으면 할 때는 어떻게든 이 간접적으로라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뭐 그러다가 또 뭐 걸려드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회사가 비상장이라서 아, 저거를 최근에 제가 고민해요. 저거를 어떻게 저기에 잘 되고 있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올라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살 수가 없으니 더 갖고 싶고 예, 그래서 다 담겨 있진 않다는 의미에서 좀 비상장 쪽에 빠진 그 종목들이 문득 떠올라서 그냥 예, X를 들었습니다. 이건 비공개죠. 비상장이라서 어차피 뭐 말을 해도 다 사실 수가 없어서 저는 최근에 진짜 이 회사 정말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사실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올리브영의 이제 막강한 경쟁자 아닌가요? 아 근데 뭐 다이소는 그 너무 넓은 전선으로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얘랑 붙어가지고 이기기가 좀 어려운 모든 걸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이 다 잡아먹는다고 한 것처럼 그러면 한국에서는 누가 잡아먹고 있느냐 사실 다이소가 뭐 문구부터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펫 뭐 이런 쪽부터 해서 뭐 철물점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장품까지 잡아먹고 있는 단계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면서 사실 돈을 쓰는 내가 돈이 빨리고 있는데 이 회사에 막 그걸 너무 즐거워하는 이런 회사가 뭐가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가끔 이제 조 팀장이랑도 예전에 그 회사 요즘엔 그런 회사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의 토론을 했는데 요즘 보면 좀 다이소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 지금 네 분 모두 굉장히 또 진지함으로 정평이 나 계신데요. 솔직히 이 넷 중에선 내가 제일 웃기다. 하나, 둘, 셋. 부두목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이런 입장 같으십니다. X 주셨고 우리 두목님들께서는 O 주셨어요. 저희 조직 내에서 네. 수익률로 1등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뭐 과학고에서 1등급 하는 느낌이에요. 아, 이 정도면은 다른 회사 대비해서 나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1등을 못하고 맨날 뭐 2등, 3등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다들 워낙에 좀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만 해도 그래도 사내에서는 그래도 좀 유머가 튀는 수준이 아닐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프론트맨 역할을 회사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어른이 돼서는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려다 보면은 뭐 좀 더 말을 좀 더 재미있게 그 사람의 어떤 속생각을 좀 더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반응이 그래도 친구들이 뭐 없진 않은 거 보니까 괜찮지 않나? 라는 나름대로 자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조금 달라가지고. 예. 저는 약간은 좀 계획적인 이런 계획 코드. 재밌는 거를 이렇게 좀 모아놓고 저는 인스타에서 재밌는 게 있으면 다 저장을 해가지고 나름 머리에다 이렇게 좀 쌓아놓거든요.
예. 보통 저는 이제 강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빵빵 터질 때인데 저는 솔직함, 너의 속생각과 나의 속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재밌어하고 무장해제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장해제시키는 매력, 그리고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워낙 또 진중한 캐릭터라서 이 숨겨진 장꾸력이 있으시다. 제일 재밌는 이 개그캐에 대한 이야기 두목님들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좀 긴장 풀리셨어요? 어때요? 부두목님들 어떠세요? 박성재 매니저님도 네, 좋습니다. 입을 좀 풀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죠. 한가투 펀드 운용 성과 리뷰. 네 분이 정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5월 19일 기준으로 보니까 역시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한가투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이 13.68%. 같은 기간 코스피가 마이너스 4.45%였으니까요. 작년 이 자리에서 코스피 대비로도 너무 좋은 성과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지난 1년간에서도 아주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1년이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도 있었고 관세 전쟁도 있었고 계엄 이후에 또 긴급 그 유튜브도 올려주셨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답답해하던 그런 울분에 좋은 답변을 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내부적으로 그리고 바깥에서도 시장 변동성이 컸던 1년이었는데요. 주요 투자 전략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준철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성과를 보니까 우리 최 대표님 또 종목들이 굉장히 빛나면서 하드캐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신년 라이브 방송 때 아이디어를 계속 제가 소개를 드리잖아요. 거의 한 3년간 거의 일관되게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K 특산품들에 대한 얘기들이었었고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바뀌어왔죠. 처음에는 뭐 엔터, 피부 미용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뭐 나중에 산업재인 뭐 방산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기기나 화장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안에서 좀 바뀌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여가 컸던 거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은 방산이 가장 수익률을 캐리해 주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게다가 그런 이벤트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방산에 좀 계속 우호적으로 가게 되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갔던 것들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단기에 그 삼양식품이 만들어준 수익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뭐 물론 상승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비중이 좀 커야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그게 마침 좀 비중도 컸고 상승률도 단계에 좀 빨랐고 특히 길게 보고 가는 거지만 저희가 특정 기간을 끊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게 중요하잖아요. K푸드에서 가장 탑픽이라고 생각했던 삼양식품이 개별 종목으로는 섹터로는 방산이 높았고요. 화장품은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1년 전에 화장품을 그때 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저 파우치도 아나운서님 파우치도 이제 한참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였었는데 그게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요렇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계속 오르기만 했던 뭐 삼양식품이나 푸드나 뭐 방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직은 기여가 한가투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4년 당시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초호황에 접어들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오리온 이야기도 하셨는데 오리온도 좋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 오리온이 절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약세장 기간 중에 오리온이 11만 원 이렇게 하다가 이제 9만 원까지 이제 리가캠 인수하면서 빠졌다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한 8만 원대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러고 다시 12만 원으로 올라왔으니까 상승률 자체보다는 굉장히 시장이 어려운 기간 중에 방어적인 역할을 잘 해줬고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경영도 잘하고 주가도 뭐 눈에 띄게 다른 푸드에 비해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중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비중까지 고려하면은 방어의 역할을 하는데 공을 세운 거는 오리온, 좀 공격수 쪽에서는 삼양식품, 방산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을 또 골고루 달고 계셨던 우리 조창현 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지난 1년간의 성과로 봤을 때 개개인별로의 성과로는 가장 좋았다 이렇게 수익률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보세요? 저도 안 그래도 이제 뭐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이제 종목들 수익 기여도 뽑아봤는데 방산 종목들이 한 5종목이 전체 한 30% 정도 그 섹터 기여도로 보면 제일 컸었던 것 같고요.
절대적인 상승률도 컸고 뭐 비중도 적지 않았고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기여도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는 섹터별로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니까 화장품 그리고 엔터 이렇게 섹터로는 뭐 방산 엔터 화장품이 좋았고 그 외에 이제 개별주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종목들 중에서 최 대표님 말씀하셨던 삼양식품 그리고 올해 이질적이 좀 크게 레벨업 될 걸로 기대를 해서 작년부터 좀 많이 들고 있었던 뭐 HDC나 SK가스 그리고 전력기기 업체들까지 해서 이 정도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성과에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박성재 매니저님께도 여쭤볼 텐데요. 좀 아쉬웠다. 아무래도 저희 반도체 이야기가 굉장히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쉬웠던 쪽에 앞서서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효성중공업을 작년에 이야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북미에서 유럽으로까지 하면서 주목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1년간 운용 성과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부분 어떤 건가요?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분의 매니저와는 다르게 사실 뭐 지난 1년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또 부진한 좀 한 해를 이제 보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이제 7월 이후서부터 뭐 국내뿐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좀 자유롭지 못했었고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테크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에 뭐 관세라든지 뭐 대중 규제 등의 이슈에 따라서 좀 큰 변동성을 이제 지난 한 해 1년 동안 이제 보였었고 일단 작년 촬영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촬영 때 뭐 전력기기라든지 뭐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반도체 비중을 뭐 작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늘려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비중 상위로 들고 있었던 뭐 전력기기 회사인 이제 효성중공업은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성과가 그래도 가장 좋으면서 뭐 포트 수익 기여도는 뭐 이제 1위인 종목이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의료기기 회사인 이제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엄청 큰 폭의 뭐 주가 상승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초랑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래도 견조하게 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반면에 그런 성과들을 모두 좀 잡아먹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크 쪽,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뭐 그때부터도 이제 미국의 어떤 대중 규제가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또 등장을 하면서 여전히 그때부터 이제 뭐 중국에 대한 관세나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주가상으로나 아니면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 많이 좀 반도체가 가장 좀 변동성이 컸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좀 이제 연초에는 그래도 많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뻔했었는데 4월 들어서는 다시 좀 이제 관세 이슈가 좀 가장 좀 절정에 이르면서 4월에도 좀 높은 변동성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관세에 가장 노출도가 큰 섹터를 담고 계셔서 좀 아쉬운 성과였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맞아요. 효성중공업이 31만 3천 원에 담으셔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녹화일 기준으로 보셨나요? 60만 원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디스코 팡팡해서 치는데 그걸 붙잡고 버티는 게 사실은 핵심이었지.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력기기가 그때도 뭐 어느 정도 호황에 접어든다는 거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모든 저희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분기마다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팔로우업을 하는데 거의 효성중공업이 분기 보고서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경쟁사, 그다음에 뭐 AI의 흐름, 그리고 전력의 수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 경쟁사까지 해서 거의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를 엄청나게 해서 그 덕분에 계속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예. 사실은 그런 팔로우업이 없었으면은 저도 사실 이제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부침이 워낙 좀 심하기도 했었고 작년에는 특히나 이제 뭐 지배구조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다 좀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효성중공업이나 좋은 회사도 있었지만은 그만큼 또 이제 성과가 안 나온 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종목들이 좀 갉아먹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올해 또 많이 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제2의 제3의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을 또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제 지금 좀 그 과정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계절이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김민국 대표님 성과 궁금한데 그때도 이야기하실 때 나는 너무나 싼 걸 좋아한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굉장히 덜 빠지는 그런 걸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니까 시장 흔들릴 때 이 BM 지수 대비 거의 안 빠지더라고요. 확실하게 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빠지는 걸 안 보여줬는데 올라간 걸 덜 보여줘가지고 올라간 좀 것도 좋았어요. 이게 상대적인 부분들인데 저번에 찍었을 때는 제가 일종의 그 조절을 헌창 뜨듯이 밀렸었는데 항상 이렇게 상대 수익률에서 좀 처지고 이러면은 두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뭐 잘못 본 게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가
했지만은 가격적인 이유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던 내지는 편협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재평가 받은 걸 보면서 야, 이때 이 용기를 내서 이 종목을 그러니까 사실은 싸지 않지만 샀던 것들은 그만큼 더 리서치를 깊이 있게 한 거거든요. 팔로업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평가받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은 위에 숨어가지고 좀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제 반성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최소한 자평하기로는 밥값은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싼 종목들에 있어서는 최근에 제가 한두 달 사이에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좀 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주사 관련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저평가된 종목도 그렇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외국 매니저들 만나보거나 뭐 여러 군데서 만나보더라도 한국의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나 뭐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그 곽강을 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제가 투자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눈에 띄게 좀 올라온 게 예를 들면 영원무역홀딩스나 현대그린푸드처럼 뭐 이미 제가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정책 개선과 그리고 실적 개선이 콜라보가 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러더라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개별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이 좀 더 좋아지면 이제 봉선화 장세라고 했는데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좀 더 리서치를 더 빡세게 현금 흐름이 좋고 주주 환원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종목들을 찾는데 그 저희 팀의 전체적인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1년간의 성과 중에 종목 어떤 게 있으세요? 그린푸드가 제일 기억이 남지 않나. 현대그린푸드. 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도 지금 저도 녹화 전에 보고 왔는데 또 52주 신고가 쭉쭉 아유, 경신하면서 종목을 역시 잘 아시네요. 쭉 가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보람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아쉬움이 남았던 종목이나 그런 성과가 있으셨는지 한번 복기를 좀 해볼까요? 조창현 팀장님, 성과적인 측면에서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제일 좋았잖아요. 아쉬운 게 있으셨어요? 뭐 저희가 약간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 이제 그로스팀 회의할 때 연말에 한 번씩 꼭 하곤 하는데 가장 아쉬웠던 종목은 이제 파마 리서치인 것 같아요. 픽을 해서 많이 담았는데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충분히 많이 사서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하차했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가격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는 좀 가치 투자 하우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PER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불편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놓고 올해 내지 내년 실적까지 좀 다 땡긴 게 아니냐 주가가 이런 판단이 되면은 좀 이제 매도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올 때마다 뭐 욕심을 더 내지 않아서 뭐 화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상상력이 좀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리서치가 좀 부족했다라든지 결국엔 아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좀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좀 마음이 편하고자 그런 부분들을 비싸진 종목들을 좀 내려놓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반성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파마 리서치인 것 같고 APR이라고 최근에 이제 메디큐브 이런 종목들도 훨씬 더 종목 비중이 많고 잘 가고 있었는데 좀 일찍 비중을 줄이거나 좀 일찍 하차했던 그런 기회비용들이 좀 아쉽게 남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네. 이 종목을 못 잡아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팔아서에 대한 아쉬움이시군요. 일찍 팔고 판 케이스도 있고 이제 뭐 다시 뭐 사지 못한 케이스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리서치 돼 있는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속된 말로 먹을 수 있었는데 뭐 못 먹은 종목들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한 또 수익을 내셨는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성재 매니저님이 리투오를 또 열심히 이 파마 리서치 리쥬란을 이을 리투오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도 이런 부분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성재 매니저님은 성장주 스타일 담당이잖아요. 근데 성장주가 아까 너무 안 좋았고 관세 이슈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봤는데 대부분 이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으셨어요? 일단 저 같은 뭐 성장률가 뭐 다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방산도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뭐 화장품도 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성장주로 지금 인식돼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비중을 이제 좀 작년부터 크게 가져가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좀 기회비용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저도 여기서 뭐 언급하는 뭐 방산 종목들도 있었고. 뭐 그런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반도체 섹터 전체적인 비중이 컸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주가가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이 이제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는데
저희가 어쨌든 올라가는 걸 좀 더 줄이면서 많이 빠진 종목이 사실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더 사게 되는 이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관세 때문에 빠졌고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실적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좀 잘 나오긴 했어요. 사실 뭐 관세나 이런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빠진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담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비중이 좀 더 커지면서 올라가는 것들을 너무 일찍 팔았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조창 매니저님이랑 저희 이제 최준철 대표님만큼의 어떤 방산에 대한 어떤 뭐 팔로업이나 뭐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올라갈 때 좀 더 빨리 줄였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파마 리서치나 뭐 삼양식품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반도체가 매크로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매크로 때문에 못 간 그런 종목들도 대다수 많았던 건가요? 뭐 실적은 작년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재작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지나면서 하반기랑 그리고 또 올해 1분기 또 실적 까보면은 생각보다 실적이 또 잘 나오는 회사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만큼 전체적인 이제 가동률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또 올해 1분기에는 또 나름 또 기여를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작년 하반기에는 종목 교체를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아마 제가 이맘때 아마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어쨌든 이제 바닥을 턴하면서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턴어라운드 하면서 거기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단순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 뭐 작년보다는 올해 뭐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은 어떤 반도체 업황 개선에 기대는 그런 아이디어보다는 좀 더 그 개별 아이디어가 좀 더 명확한 업체들로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HBM에 들어가는 어떤 좀 특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익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회사들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은 크게 뭐 작년 하반기랑 지금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종목 자체는 훨씬 더 압축이 되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올해 그래도 좀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거의 박성재 매니저님 포트폴리오 종목 개수가 확 줄었더라고요. 제일 많이.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단어에 딱 걸맞게 포트를 다이어트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아쉬우셨던 거 있어요? 제가 딱 1년 전에 KBT 꽂혀가지고 제가 무례하게도 이제 아나운서님 파우치도 보자고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본격적인 공부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일단 화장품이 잘 되는 거는 알겠고 그러면은 당연히 후방에 있는 그 삽과 곡괭이 의 스타일의 그런 종목들은 쉽게 담았거든요. 사실 뭐 화장품을 본 지는 오래됐죠. 뭐 거의 한국형 가치화 전략에도 아모레 포시픽이 나올 정도로 사실 오래되긴 했는데 인디 브랜드에 대한 그 지식 수준은 그렇게 높았다고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는. 그래서 일단 뭐 홈테코리아,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사놨죠. 가장 기본 세트는 잘 갖췄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브랜드사들을 픽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클리오를 그동안 이제 화장품 제가 히스토리를 보면서 다 중소업체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잘 살아남아 있었고 국면마다 옳은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내공이 있는 중견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브랜드사에서 제일 먼저 담았는데 제가 그 이후에 이 KBT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면서 그때 제가 식견이 조금 부족할 때 했던 픽이고 그만큼 또 회사의 펀더멘털이 이 붐만큼을 못 쫓아가면서 사실 주가 하락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수익률을 좀 까먹는 요인이 됐는데 지금 좀 지식 수준이 올라온 상황에서 보면은 그때 좀 브랜드사 픽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모습은 스스로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최근에 제가 그 화장품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최고의 칭찬을 들었는데 남자 중에 화장품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예. 이제 드디어 뭐 색조나 이런 것까지도 좀 논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사실 미국에 가서 뭐 얼타나 세포라나 이런 데도 이제 다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 수준을 쌓았거든요. 그러면서 골랐던 브랜드사 픽이 그때보다 1년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가 화장품의 애널리스트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커버를 더 많이 하고 비상장까지도 다 팔로우업을 하는 걸로 조금 더 넓혔는데 서치의 도움과 저의 늘어난 지식 수준을 합쳐서 낸 픽들이 예를 들면 APR이라든지 그리고 VT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조정장에서 제가 골라서 넣을 수 있었던 거는
또 1년 전보다는 발전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펀드 가입자들께서 그때보다 더 나은 픽을 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해주셔도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OEM 용기 회사까지 삽과 곡괭이까지는 비교적 좀 낮은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눈을 뜨고 빨리 이거를 챙기느냐의 싸움이었다고 하면은 브랜드사는 좀 픽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유행도 빠르고 계속 위너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직 수준과 시스템을 갖춰놨다라고 봐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밀리에 쓰시는 로맨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클리오도 저 지금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색조 브랜드, 인디 브랜드 쪽은 다소 이 선호도가 낮아지고 ODM 쪽 혹은 기초, 방금 APR이나 이쪽은 기초 라인이 좀 탄탄한 기업 아닌가요? 이쪽으로 더 선호도가 쏠려 가시죠. 이제 OEM과 용기는 그냥 기본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BT가 결국엔 잘 될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브랜드를 잘 골라서 잘 되는 브랜드를 골라서 수익률을 OEM, ODM 용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이상을 사실은 얻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색조가 이게 이해를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너무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정말 아이패밀리처럼 잘하는 회사도 한 시즌 잠깐 삐끗하면은 확 밀리고 여기 휘 이런 애들이 갑자기 올라가서 찬사를 받다가 그 휘도 결국에는 뭐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장담을 할 수 없다. 사실 이것들도 계속 그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호흡을 조금 빨리 짧게 끊어가면서 계속 점검을 해서 계속 저희가 순위를 매기거든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브랜드사가 어딘지 여기가 제일 잘하고 그 다음 얘 좀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이 순위가 계속 사실은 바뀔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순위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내부에 형성됐던 컨센서스는 그때 당시에는 APR이 제일 잘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끄집어내는 게 사실은 이 리서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브랜드사 하나를 계속 끌고 간다 이거는 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역시 OEM, ODM 용기는 큰 변화는 없고 확실히 수혜를 확실하게 받는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화가 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고요. 누가 제일 잘해? 이건 어느 주기로 매기세요, 순위를? 거의 한 달 단위로. 굉장히 호흡 빠르게 계속 캐치업을 하시는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BT의 경쟁력이니까요. 그게 또 너무 느려지면 갈색병처럼 되는 건데 하나를 계속 그냥 울고먹고 사는 인디 브랜드는 빠르게 움직이는 식당으로 치면은 파인다이닝으로 치면은 메뉴를 한 달만 단위로 계속 바꾸는 식이군요. 코스 요리를. 그게 또 강점이니까 돈을 벌려면 거기 호흡에 맞춰서 제일 잘하는 데를 찾아야죠. 역시 뷰티의 강자십니다. 올영 가보면 매달 달라지고 또 계절에 따라 색조가 다 바뀌어서 이런 호흡을 어떻게 따라가실까 저희 소비자인 분들도 어려워하시거든요. 공부 더 해야 됩니다. 사실 실시간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더 좋아지셨어요, 뭔가. 네. 기초 화장품 덕분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제 내년에는 좀 색조도 하고 오시지 않을까 이런. 좀 다들 너무 무서워할 것 같은데요. 광기라고. 꾸안꾸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민국 대표님은 아쉬우셨던 거 있었어요? 저는 좀 아쉬웠던 sek터가 아까 말했던 관세도 맞고 뭐 이랬던 건데 자동차 섹터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 수익이 8%대 나고 야 이게 왜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인데 저 미국 가끔씩 갈 때가 있는데 가보서 보면 이제 현대기아차가 예전보다도 이제 코로나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관세 때문에 밀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좀 그 중국차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볼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저희 직원들도 이제 중국 모터쇼에도 가고 저도 이제 관련된 영상 찾아보고 이랬는데 자동차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이런 부분들이 약간 뭐 패스트 패션화 돼가는 그러니까 좀 더 싼 차로 해가지고 전기차 내지는 우리나라 핸드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는 좀 바뀌어갈 수도 있다. 현대차, 기아차는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비싼 차 그리고 이런 걸 차서 오래 타는 문화였다면 지금은 차가 계속 약간 패션처럼 바뀌어가는 게 오히려 트렌드 아니냐 이런 약간 화두들을 저희 팀 내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성장하고 있는 데에 빨대를 꽂는다고 할까요? 그 이해관계 같이 하면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어디일까? 좀 더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두를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익률이 정체됐을 때는 시장이 뭘 몰라주는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옛날 읽었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이 되게 인상 깊거든요. 나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봤는데
너 아직도 그거 해? 뭐 이런 느낌이 될까 봐서 이게 싼 회사들의 그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싼 게 다 이거였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아있었던 이런 경험치가 있어서 제가 싼 종목들의 특징은 주가가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매당 수익 6, 7% 나오고 PR이 서너 배 정도 되면 더 빠지지는 않는데 이제 빠지지 않으려고 수익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이 관세라는 게 벗겨지면 현대차나 뭐 내지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들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전방위적으로 유럽이나 동아시아나 뭐 다른 데서 경쟁이 더 치열해서 오히려 파일을 뺏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하면서 좀 더 포지션을 좀 더 가져갈 것을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쁜 손가락이 자동차였군요. 그래서 바뀐 변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바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향후로 시선을 돌려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올해에도 이익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주들의 이어달리기 계속될 수 있다. 작년에는 압도적으로 그 선두에 있었다. 그래서 몇 개 더 벌려둘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영역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 포트폴리오에서는 여전히 비중이 높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비중이 많이 밀려서 하다 보니 하나가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 50%